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이 전격적으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오늘은 그 이제 이 어제 재판부의 결정문을 여러분하고 직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이게 결정문입니다. 결정문을 원래는 7페이지 분량인데 이것을 3페이지 분량으로 중요한 부분을 딱 요약해 놓은 겁니다. 함께 보시면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중에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제명을 보면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2025 초기 6.19 사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무슨 암호 쓰듯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25는 이거는 2025년 올해를 말하는 겁니다. 초기는 초기, 중기, 뭐 말기 할 때 그 초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쭉 번호를 붙였는데 그게 619번 사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619, 619 사건 재판부 설명자료.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한번 2025 고합 12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5 이건 이제 2025년 올해를 말하는 거고요. 고합 이 부분 잘 보십시오. 이 고합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라고 하는 것은 형사재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법에도 이 형사재판도 있고 민사재판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라는 것은 형사재판, 그 다음에 여기 합이라고 되어 있는 건 합의부. 그러니까 재판은 판사 혼자서 하는 단독이 있고 판사 3명이 하는 합의부가 있는데 여기는 합의부다. 그래서 고합 이거는 형사재판 합의재판부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129는 1년 번호를 쭉 붙였을 때 129번째 이제 재판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날짜가 2025년 3월 7일인 거고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 이 사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를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가 서울중앙지법의 제25 형사재판부, 형사부가 되겠습니다. 밑에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25 토기 619 아까 살펴봤던 거 그대로 다시 써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진짜 제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구속 취소, 구속 취소.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고합 129 앞에 살펴본 거 그대로 지금 반복되어 있죠? 내란 우두머리 혐의다. 여기에 혐의를 적은 거고요. 여기에는 혐의를 적은 거고 여기에는 이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라는 걸 적어 놓은 겁니다. 다음 피고인은 윤석열. 그 다음 결정일은 2025년 3월 7일.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여기가 또 이제 중요해지는 건데요. 결정 요지가 있습니다. 결정 요지는 뭐냐? 피고인의 구속을 취소함. 피고인의 구속을 취소함. 그러니까
구속 취소를 청구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여서 구속을 취소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얼개를 지금부터 보겠는데요. 여기까지 이제 제목 부분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이 이제 지금부터 살펴볼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주요 쟁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게 번호가 1번이 있고요. 2번이 있습니다. 여기에 1번은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되었는지 여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2번은 어디에 있느냐? 2번은 여기가 있습니다. 밖의 사정에 의하더라도 구속 취소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여기가 2번입니다. 그런데 이번 재판부의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2번에 있습니다. 1번도 물론 중요한데 1번보다도 제가 봤을 때 몇 배 더 중요한 것이 바로 2번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 맨 앞에 있는 1번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되었는지의 여부. 구속기간이 끝나면 이 20일간에 걸친 구속기간이 끝나면 피고인을 당연히 석방시켜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구금해 놓은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1심 재판 기간 동안 6개월 동안 구속 수감할 수가 있거든요. 20일이 아니라 무려 6개월 동안. 따라서 이게 잘못됐다라는 건데요. 그 밑에 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위하여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 기간에 불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제 법률 용어를 또는 이 법조문에 또는 이 판결문 형식의 문장을 이제 쓰다 보니까 불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런 말을 썼는데 집어넣지 않는다 이런 거죠. 산입하지 않는다. 집어넣지 않는다. 여기 이제 친절하게 설명을 붙여놨습니다. 그만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드러나게 됨. 그러니까 수사관계 서류가 구속 적부심,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실질심사,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 수사관계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기간, 그거는 원래 20일 동안 구속하게 되어 있다면 거기에 넣어서 계산하지 않는다. 그래서 법원에 있는 기간만큼 구속기간이 늘어난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여러분 핵심이 있습니다. 구속기간을 일로 계산하여 온 종래의 산정 방식이 타당한지 여부. 뭘로 계산할 것인가? 그러니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뭐 닷새,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뭐 이렇게 날짜로 계산할 것인지 아니면 시간으로 계산할 것인지 2시간 31분 뭐 이렇게 3시간 뭐 24분 이렇게 날로 계산하느냐 아니면 시간으로 계산하느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쪽에서는 시간으로 계산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펴왔고요. 검찰 쪽에서는
아니야. 우리가 흔히 연습적으로 날짜로 계산해 왔어. 그러니까 이 형사소송법에는 날짜로 계산해야 된다느니 뭐 시간으로 계산해야 된다느니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날짜로 계산해 왔는데 지금도 그래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겁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의 재판부가 형사 25부 재판부가 판단을 내렸는데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검찰의 판단이 잘못됐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들의 청구가 옳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사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만큼, 날짜만큼이 아니라 시간만큼만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가 쉽게 여러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가령 법원에 가서 구속 적부심을 받는데 28시간이 걸렸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28시간은 하루가 24시간이니까 하루 하고 하루 플러스 4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시간으로 계산할 때 이렇게 되는 거고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날짜로 계산하면 이게 그냥 이틀이 되는 겁니다. 이틀. 지금까지는 법원에 가서 구속 적부심을 받는데 28시간이 소요가 됐다. 그러면은 검찰은 자기들 편의대로 그냥 이틀이 걸렸군 해서 구속기간을 이틀을 더 늘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중앙지법은 아니야. 이것은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 그리고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 비추어 봤을 때 형사소송법에서 구체적으로 날짜 단위로 계산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시간으로 판단하는 게 맞아. 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검찰이 못 알아들을까봐 법원이 세하게 선생님이 말하듯이 설명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실제 수사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의 이상만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시간보다 그 이상만큼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만큼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우선시하고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우선시하라는 그 형사소송법의 정신에 어긋나게 법원에 있었던 시간 이상만큼 구속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게 설명을 조목조목 하고 있습니다. 나는 뭐냐? 언제 서류가 접수 반환되느냐에 따라 늘어나는 구속기간. 여기 계속 보겠습니다. 그 구속기간이 달라지는 등의 불합리가 발생한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겁니다. 24시간을 했는데 그래서 하루하고 4시간밖에 법원에 있지 않았는데 검찰이 이것을 이틀 있었던 것으로 하면은 불합리한 것이다. 그 다음 자세하게 또
법원이 설명을 합니다. 기술의 발달로 정확한 서류의 접수, 반환, 시간 확인 등이 가능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이 어렵지도 않아 수사기관의 구속 피의자 관리나 구속 수사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검사, 이 사람들아, 당신들이 구속 적부심의 서류가 넘어가고 다시 넘겨받고 그 분단위로 다 잴 수 있고, 서울중앙지검하고 서울중앙지법하고 뭐 엎어지면 커다는 바로 옆 건물인데 이제 이런 내용이 여기 사실은 제가 그냥 붙인 말입니다만 그런 뜻으로 한 겁니다. 너희들한테 아무런 부담이 없는데 검찰 당신들한테 그런데 그것을 28시간을 하루하고 4시간으로만 계산해야 될 것을 이틀로 계산한단 말이야. 안 될 말. 그 다음 지금까지는 구속적 부심이 됐는데 이번에는 체포적 부심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요 1월 15일 날 체포가 되고 1월 19일 날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면 체포 적부심을 그 사이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체포 적부심 때도 수사관계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기간이 있다. 이거를 구속기간에 불산입하여야 하는지 즉 그만큼 구속기간이 늘어나게 되는지 여부 이거는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 그러니까 구속 적부심에 소용된 시간은 산입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체포 적부심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다. 즉 구속기간에 불산입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단의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검찰이 못 알아들을까 봐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구속 적부 심사의 경우, 수사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은 구속기간에 불산입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반하여 체포 적부 심사를 위하여 그런 규정을 두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체포 적부 심사를 위하여 수사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은 48시간 구금 제한 시간에 불산입된다는 규정은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문헌대로 써있는 글자 그대로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제1번의 결론입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당시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만료되어 있는지 여부.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이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꾸준히 제기해온 이의입니다. 아니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할 당시에 공소장을 재판부에 넘길 당시에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의 몸이 되어 있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구금 상태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감옥에 넣어놓은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그래서 이 구속은 당장 풀어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판단. 이와 같은 인리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여기 밑줄까지 쳐놨습니다. 중요해서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그렇게 봐야 되는 이유가 충분하다. 이렇게 성당함이란 뜻입니다. 여기에 이유라고 또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이 체포된 시기는 2025년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경이다. 따라서 예정된 구속기간 만료 시기는 2025년 1월 24일 10일 만에 풀어줘야 되거든요. 24일 자정 24시다. 그런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위해 수사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접수된 시기는 2025년 1월 17일 오후 5시 46분, 17시 46분경 전후이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수사관계 등의 이 서류 등이 수사기관에 반환된 시기는 2025년 1월 19일 02시 53분경, 새벽 2시 53분경이다. 그래서 대략 33시간 7분이 소요가 됐다. 그래서 예정된 구속기간 만료 시기가 2025년 1월 26일 오전 9시 7분경으로 늘어나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아주 설명을 여기 이렇게 해준 겁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그 자세하게 그냥 했던 거, 그것을 이제 법원에서는 구체적으로 날짜, 시간, 분 단위까지 정확하게 적어서 지금 검찰을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소가 제기된 시기는 구속 만료 시기를 도과한, 지나친, 넘긴, 이 도과라는 것은 이제 그 법률 용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도과한, 구속기간 만료 시기를 도과한 2025년 1월 26일 18시 52분경이다. 저녁 7시쯤 공소장을 냈는데 구속은 이미 오전 9시 좀 넘어서 만료가 됐다. 따라서 잘못된 거다. 구속 상태에서 공소를 제기한 건 잘못된 거다. 특별하게 꾸짖는 그런 판단을 내려놨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하다고 제가 이미 말씀드릴 바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 밖의 사정에 의하더라도 구속 취소 이후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우리가 시시콜콜이 날짜만 따지지 말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는 없느냐? 오로지 날짜 문제만 있는 거냐? 날짜로 할 것이냐? 시간으로 할 것이냐? 이 문제만 있는 것이냐? 이다.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날짜 계산으로 하는 검찰 당신들의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보기에는 이건 구속이 당장 취소되어야 돼. 맞다고 나는 본다. 뭐냐? 판단. 설령 이와 달리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속 취소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 이것이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파기되고 재심의 사유가 될 수가 있다. 재심이라고 하는 것은 형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재판 다시 해야 된다. 라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 재판을 다시 하는 것이 재심입니다. 파기라고 하는 것은 대법원까지 간 다음에 야, 이거 재판 다시 해. 무죄 취지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파기입니다.
이렇게 절차상 문제가 많은데 이걸 대법원까지 끌고 왔어? 다시의 재판. 이게 이제 파기인 거고 재심도 뭐 비슷한 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이 부분이 바로 형사재판도 당장 중단되어야 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도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면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뭐냐? 공수처법상 공수처법에 그 공수처를 이건 수사처라고 했습니다. 공수처법상 거기를 수사처라고 하는데요. 공수처를 수사처라고 합니다. 수사 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지금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데는 경찰이 유일합니다. 경찰. 이러한 법 개정은 누가 해놨느냐? 더불어민주당이 해놓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는 국민의힘 당이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한시라도 빨리 탄핵시키지 못하여 지금 조급증을 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거기에 보면 내란죄는 오로지 경찰만이 수사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수사처, 공수처를 말합니다. 이 수사처는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따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관련 범죄여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공수처, 오동훈 공수처장, 이 공수처장은 저희들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잘 알고 있지요. 아니, 그런데 직권남용 수사를 하다 보니, 피고인 윤석열에 대해서 직권남용 수사를 하다 보니, 아니, 어느 날 내란죄가 툭 튀어나오지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니까,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무 가나다라에 보니까 관련 범죄가 나오면 그 관련 범죄도 수사를 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직권남용을 수사하다가 사기죄가 나오면 사기도 수사하고, 직권남용을 수사하다가 내란이 나오면 내란도 수사하고, 직권남용 수사하다가 외환죄가 나오면 외환도 수사하고, 다 이렇게 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라는 것이 공수처의 지금까지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판부에 준열한 꾸짖음이 있습니다. 야, 공수처 너희 말대로 나도 그건 타당하다고 봤는데, 공수처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 이게 뼈를 때리는 기가 막힌 말을 여기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말대로 관련 범죄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관련 범죄는 수사를 하다가 불거진 관련 범죄야. 그런데 너네 공수처가 검찰,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이첩받았을 때, 그때 너네 공수처는 이미 내란죄가 주요 혐의였어. 그게 수사 과정 속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가 아니라 원래 공수처 너희들은 내란죄가 야마였어. 주요 타픽이었어, 그게. 따라서 너희들은 스스로 거짓말을 한 거야. 관련 범죄를 중간에 인지하였다고? 천만의 만만의 말씀. 너희들은 처음부터 직권남용은 관심도 없었고, 너희들은 처음부터 내란죄를 엮으려고 했던 거잖아. 그런데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시간 동안 면밀하게 살펴봤어. 너희들 말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을 수사하다가 요 내란 혐의가 있는데
라고 어느 날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내란죄 수사를 넘어갔는지,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봤는데 그런 증거나 자료가 없어. 다음 또 설명을 해 나갑니다. 수사처와 검찰청은, 수사처는 공수처, 검찰청,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이다. 그런데 공수처의 검사와 검찰청의 검사는 아무런 법률상 근거도 없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서 나누어 사용했다. 너네들이 엿장수냐? 어? 그래서 엿가닥이 20일짜리 긴 걸 있는데, 그래서 엿장수 가위로 중간을 탁 잘라가지고 너는 10일, 나도 10일, 이렇게 너희들끼리 협의해서 나누어 사용했어? 형사소송법 어디에 나와 있는데?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 아니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병,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 본인을 몸을 이전하면서 신병 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아, 이들이 뭐 꿔준 돈 뭐 돌려받는 거야 지금? 어? 이 나라의 국가원수야. 대통령이 직접 투표로 뽑은 지엄한 존재라고 할 수 있는 현직 국가원수이고 대통령이야. 그런데 그런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 가둬놓은 채 너희들끼리 뭐 신병을 주고받아? 인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몸을 어디로 가둬놓고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절차를 말합니다. 인치라는 말, 법률 용어일 뿐인데요. 신병을 이전하면서 신병 인치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잖아. 너희들 하는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절차상 법률적 근거가 없는 매우 위법한 그런 절차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이 늘어났고, 그 구속기간이 익스터에서 검찰로 넘어왔고, 거기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가? 지킨 게 하나도 없어. 모두 다 엉터리. 설명을 합니다.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유의 사정들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그래 너희들이 신병을 뭐 주고받았다며 윤석열 대통령 몸뚱아리를 서울 구치소에 가둬놓은 상태로. 그런데 법령을 아무리 뒤져봐도 법에 대해서는 너희들보다 내가 더 잘할 거야. 다 뒤져봤는데도 없어. 거기 어디에도. 그리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인 바. 대법원에 대해서 대법원이 여기서 뭐 판례를 내는 것도 없고, 또 대법원의 무슨 뭐 규칙 이런 걸로 이미 판단을 해서 써놓은 것도 없더라고. 어디에도 없어. 그래서 그런 것이 쓰여있지 않다면 조문이나 대법원의 뭐 규칙이나 판단, 해석에 그러한 것들이 이미 내려진 바가 없다면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그거는 우리나라 헌법 정신과 형사소송법의 입법 취지가 피고인의 신병의 자유, 그리고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만약 이런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 이거는 상급심 고등법원에 올라가 봤자, 대법원까지 설사 가봤자 이거는 빠꼬라이 당할 거야. 재판 다시 해. 틀림없어.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김재규 때도 그랬다. 김재규 그 12.16 사태 때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주범 김재규 사건 때도 이런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일단 재판을 다시 해야 된다라고 지금 최근에 결정이 내려진 바 있지 않습니까? 그 사례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네, 여기에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린다면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부분 이겁니다. 공수처의 수사가 이게 엉터리였다. 구속기간이 만료가 됐느니 안 됐느니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부분입니다. 실제 공수처가 직권남용 행사 방해죄의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증거나 자료가 없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번 결정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건 무슨 뜻이냐? 공수처 수사가 다 위법한 수사였다. 공수처 수사가 다 불법 수사였다. 따라서 공수처 수사 내용을 토대로 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윤석열 대통령의 기소,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근본부터 봉제됐다, 탄핵됐다, 허물어졌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또는 지금 이걸 토대로 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도 그 근본 뿌리부터 붕괴됐다, 탄핵됐다, 중단되어야 된다. 안쪽으로 이제 순차적인 해석이 가능한 그런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서울중앙지법이 내놓은 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 인용 결정문을 3페이지 분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과 그 자꾸 하나하나 그리고 그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놓은 그 자료를 그대로 보고 여러분과 함께 해석을 봤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